네, 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오늘 3월 3일 목요일 뉴욕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연준의 긴축 정책과 우크라이나 사태를 조금 관망하면서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았는데요. 시황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다우지수 전장 대비 0.29%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 대비 0.53%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낙폭이 가장 컸는데요. 이날 1.56%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네, 섹터별로는 이제 자율소비재와 기술주가 비교적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는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거듭하면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전일에 이어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소화를 하면서 약간 시장을 관망하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오늘 전일에 이어서 의회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오늘 상원에 출석해서 이제 3월에 25bp 금리를 올리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너무 낮은 금리 수준이 더 이상 이제 경제에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제 3월 FOMC부터 금리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이제 드러냈고요. 또 이제 인플레이션이 향후에 예상대로 내리지 않으면 향후에 있는 3월 이후의 회의에서 25bp보다 큰 폭으로 여러 번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이제 어제 했던 발언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은 내용인데요. 네,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 참가자들이 어떤 상승에 대한 빌미를 찾기 위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25bp 인상폭,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공격적이지 않은 인상폭에 집중한 반면에 오늘은 이틀 연속 파월 의장이 강력한 긴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요 투자자들이 파월 의장의 발언이라든지 우크라 사태를 조금 관망하면서 이에 따라서 주가가 명확한 방향성을 잡지 못한 채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결국 하락 마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상황 계속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쟁 8일차에 접어들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오늘 2차 협상을 했습니다. 2차 협상 결과로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안전 통로를 확보해 달라 뭐 이런 요구를 우크라이나 측에서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하지만 이제 러시아 외무부 측에서 이런 협상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작전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등이 크게 완화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해석 잠깐 보겠습니다. CNBC 기사인데요. 이제 금융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다시 한번 또 주시를 하고 약간의 관망세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오늘 에너지 시장과 채권 시장도 약간 관망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원유 같은 경우는 이날 장중에 그러니까 전일 아시아 장중에 110배럴당 116달러까지 오르면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가 이란의 핵합의와 관련된 소식이 전해지면서 소폭 반락 마감을 했고요. 채권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1.83%대에 마감을 했고요. 전일 수준에서 크게 변화가 없는 수준입니다. 네, 이제 오늘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그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도 발언을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이제 아무래도 좀 긴축의 강도가 완화하지 않겠나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거에 반대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크라 사태 이후에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면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지 곡물 가격 이런 게 전부 다 엄청난 속도로 뛰어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 우려가 더 가중되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와튼스쿨 교수죠. 제러미 시게 교수도 만약에 연준이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긴축의 강도를 늦춘다면 그것은 아주 큰 정책적인 실수가 될 것이라고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결국 파월 의장의 발언도 그렇고 이제 종합해 보면 뭐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3월에 긴축을 이제 강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읽히죠. 거기에다가 물론 이제 3월 달에는 25bp를 인상하겠다고 확실시하면서 50bp 인상 가능성은 조금 후퇴한 상태이지만 파월 의장까지 나서서 만약에 인플레가 계속 높은 상황이면 3월 이후의 회의에서 50bp 인상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한 만큼 긴축에 대한 공포가 전혀 해결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현재 이제 월가 전문가들은 이제 시장이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라서 저점을 찾았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견이 다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의 전략가들은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과 글로벌 IT 섹터가 저점을 이제 터치를 했고 반등을 할 것이라고 투자 의견을 상향을 했습니다. 시티은행 전략가들은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어려운 사태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식 시장이 굉장히 호조를 보였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사태로 크게 타격을 받는 것은 아마도 러시아에 대한 익스포저가 큰 금융주 쪽에 집중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시티은행은 이제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저점 매수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 전쟁과 같은 이슈가 있었을 때 이후 글로벌 증시는 10%에서 20%가량 더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면서 이제 매수를 권고를 했습니다. 네, 반면 이제 다른 의견도 나오는데요. 알리안츠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경우 어, 이제 시장이 점점 더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걷어들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점점 더 이제 약해지고 있고 이 변동성은 더욱 증폭할 것이라고 조금 부정적인 의견을 냈습니다. 네, 웰스파고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의 경우 이제 굉장히 우크라이나에 관련된 사태가 조금 불확실하기 때문에 시장의 저점이 어디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평균 정도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참 의견들이 다 엇갈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UBS 같은 경우는 이날 자사의 자동화된 프로그램에 따라서 전쟁이 어떻게 S&P 500 지수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오늘 S&P 종가가 4,363이죠. 세 가지로 이제 상황을 분류를 했는데요. 만약에 갈등이 지금 현재 수준보다 개선이 될 경우 S&P 500 지수는 6월 말까지 4,80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현재 수준 대비 이제 500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강세 전망을 한 것입니다. 연말까지는 4,750선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수준의 어떤 갈등과 불확실성이 지속할 경우에는 4,550선을 6월 말 전망치로 제시를 했고요. 만약에 지금보다 상황이 더욱더 악화될 경우에는 6월 말까지 3,750선으로 S&P 500 지수가 하락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네, 3,700의 경우 오늘 종가 대비 거의 500포인트 하락을 한 수준이죠. 네, 러시아의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금융 위기 그리고 러시아가 이제 채무 디폴트에 빠질 가능성 등을 금융시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죠. 피치, 무디스 그리고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러시아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제 정크 등급, 투기 등급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이제 러시아가 이제 도래하는 이제 러시아가 발행하는 국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러시아 국가 자체가 채무 불이행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예전에 중국의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가 터졌을 때 전 세계 증시가 크게 영향을 받았었죠. 하물며 이렇게 중국의 기업 하나가 디폴트를 낸다는 것도 크게 시장을 흔드는 상황에서 이제 뭐 러시아 정부까지 디폴트에 빠지게 된다면 금융시장에 이제 새로운 어떤 위기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고강도의 경제 제재가 결국 러시아 경제를 붕괴시킬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은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서 취하고 있는 경제 제재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이것이 지금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2분기 러시아 GDP가 경제 제재로 인해서 35%까지 급락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올해 전체의 러시아 GDP가 7%가량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물가 또한 이제 17%가량 연간 대비로 17%가량 오를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게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위기로 세계 시장에 이제 다가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미 주간 실업보험 청구 수는 21만 5천 명으로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네, 미국의 2월 서비스 PMI 또한 지난달 대비 크게 개선을 했습니다. 미국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진정이 되면서 서비스 업종 전체가 크게 개선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제 월가의 유명한 투자 회사인 ISI 에버코어의 세미나에 다녀왔는데요. 네, 투자은행 전문가들은 지금 현재 이런 러시아와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연준의 금리 인상 등, 이런 증시를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 주식 투자가 굉장히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요. 내일은 미국의 2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고용 시장이 얼마나 탄탄한 모습을 이어갔는지에 따라서 또 연준의 긴축 경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지표를 주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뉴욕 증시 정보와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